이 신탁사가 이제 시행사의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주체를 시행을 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처음에 상급금이라는 거를 시공사에게 주고 보통 10%를 줘. 그럼 이제 시공사가 그 금액으로 미리 공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증권사는 대출을 만약에 700억을 받았다. 이 공사비에 필요한 60억씩 뭐 10달 쏴주고 나중에 10억이 남으면 준공하고 나서 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을 해. 그러니까 모든 돈이 다 신탁사에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 시행사는 이제 지자체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공사비에 대해서 다시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경우가 많단 말이야. 왜 그러면 시행사가 신탁사에 넘기느냐? 아까 말한 대로 신용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신탁사 자체 내부적으로 돈을 쏴주는 게 진짜 맞는가에 대해서 적정성을 많이 확인을 해. 주로 그런 케이스고, 증권사는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대출 약정을 한다고 했는데 증권사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은행을 모아줘. 보통 한 은행에서 700억을 다 못 쏴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A은행에서 60억, B은행에서 60억 쭉쭉쭉쭉 해서 뭐 600억을 태핑을 해.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돈을 모아줘. 그래서 이 주관 업무라는 걸 해. 얘네가 주관사라고 해. 다 모든 걸 관여한다. 주로 관여한다 해서 주관 업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출이 나갈 때도 있어. 계약금 대출이 나갈 때는 주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아까 이 시행사가 필지 하나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잖아. 나머지 이제 토지들에 대해 돈이 없어. 그럼 얘네들이 계약금 대출까지도 해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순이 대출로도 많이 이익을 봤는데 요새는 좀 많이 이제 상환을 못해서 물려있긴 하지만 호순이 대출. 자, 여기서 파생돼서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 대출은 트렌치 A, B, C라는 구조가 있어. 이걸 우리가 이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선순위는 대출에서 금리가 낮아. 하지만 회수를 제일 빨리 해. 회수 방법은 부동산에서는 분양이 돼서 나중에 분양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이 선순위한테 먼저 돈을 줘, 이자랑. 그리고 중순위는 반대로 뭐 금리 중간, 회수, 선순위 다음, 후순위는 마찬가지로 금리 제일 높겠지. 대신 회수하기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증권사의 역할은 총 3개가 되고, 시공사는 아까 공사도급계약을 시행사랑 한다고 했어. 말 그대로 뚝딱뚝딱 했을 때 뭐 10% 공정, 공사가 완료됐을 때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 맨 마지막에 준공, 사용 승인 났을 때 마지막 금액을 받고 이제 나중에 나갈 때 하자보수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 시공사는 주어진 공사 기간이 뭐 30개월이다 하면 이 안에 만약에 그 준공을 못 내. 그러면 나머지 진행이 됐을 때 채무인수라는 걸 해. 연체이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원금에 대해서 못 갚았을 때 손해배상을 주로 시공사가 맨 처음에 진행을 해. 시공사가 이제 만약 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신탁사 책임이 돼. 그 다음에 LM, PM, 뭐 FM, 뭐 AM 많은 부동산 사람들이 있는데, LM은 리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임대차 관리를 하는 거야. 이 건물이 이제 지어졌는데 임대차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그거를 계속 이제 보고를 받아.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차를 계속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PM은 아까 말한 이 시행사가 보통은 뭐 신탁사나 뭐 증권사 같이 좀 더 전문적인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냥 사업가들도 많아. 부동산을 잘 모르셔. 근데 돈은 있어. 근데 저기 하면 다 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이 PM한테 업무를 맡겨.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시행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뭐 여기 가면 지자체랑 뭐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시공사랑 공사도급 계약도 해야 되고, 신탁사 찾아가서 이거 하고 싶다 해야 되고, 뭐 증권사랑 대출 약정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PM이 다 해줘. 대신 매달 PM 수수료라는 게 나가. 이것도 금액이 상당해. FM은 뭐 들어본 걸로 삼성 S1 같은 데가 있을 거야. 여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시설 관리 역할을 해. 임대차 채워졌을 때 이분들이 이제 임대를 얼마에 맞추고 다시 나가면서 또 시설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에어컨이 돼 있는지, 뭐 크게는 뭐 빌딩 관련돼서 몇 층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수요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 전체적으로는 이게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고,